네, 오늘 정착 토픽 두 번째입니다. 지지율 조사에서 첫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등극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정착 토픽. 장동혁, 이재명의 섬뜩 경고, 재판을 받고 싶나?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낮에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진전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번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야 대표 회담, 그래서 이재명과 정청래 그리고 장동혁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회담을 하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오찬 회담이죠. 점심을 먹으면서 회담했고, 여기에 양당의 이제 수석 대변인 그리고 비서실장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해서 3명씩 해서 한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가식 같은 이야기지만은 하나 처음부터 언론의 그 관심을 모은 게 있죠. 뭐냐 하면은 참 정치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싶을 정도인데, 정청래와 장동혁 두 사람이 악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악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화제가 되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정치 현실입니다. 정치 현실이라기보다 이 좌파의 이 독단, 이 전횡,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여당 대표가 됐다는 자가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으로 안 본다. 뭐 내란 동조 세력은 이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걸면서 이 정청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내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뭐 경험도 미숙하고 실력도 없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내란 동조, 내란 프레임만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이런 망언을 하면서 한 달을 버텨왔습니다. 한 달을 버텨왔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이 같이 만나자고 하니까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청래가 과연 뭐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언론이 지금 관심을 갖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장동혁 어제 회담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에서. 아니, 악수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악수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그동안 한 달 동안 야당을 무시한 데 대해서는 따끔한 경고를 해야 된다.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앞이니까 두 사람 악수 안 할 수는 없고 악수를 했는데, 거기서 이 장동혁 대표가 뼈있는 말은 일단 남겼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하려고 내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게 뭐냐? 이거 아시죠? 당군씨나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었다. 그것을 인용해서 정청래가 악수는 사람하고 한다, 이 말에 대해서 뼈 있는 말로 때린 것이죠. 뭐 사실 그거보다 더 어떻게 뭐 심하게 하겠습니까? 일단 회담을 하는 자리니까. 그래도 이렇게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 또 이 3자 세 사람 회담에서도 계속 제가 낮에 전해드린 대로 할 말을 좀 충분히 했다, 할 말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의 반응은 잠시 후에 따로 전해드리겠지만은,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과 이 정청래 면전에서 취임 100일 동안, 이제 이재명이 취임이 또 100일이 돼가지고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이 뭔가 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특검만 보이고 있다. 깔끔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 세진 특검법, 이것을 또 새로 추진을 하죠. 특검법 연장, 기간도 연장도 하고 인원도 늘리고
수사 대상도 확대하고 해서 또 전체 500억짜리, 500억 원이, 국민 세금 500억 원이 들어가는 그 특검을 또 더 세진 특검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것도 그 핵심을 짚은 말이라고 보는데, 아니, 그 전에 특검이나 이런 것은 이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과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트럼프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죠. 특검이란 것이 국회가 임명을 했다. 국회가 주도한다. 아니죠. 국회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빼놓고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추천을 했죠. 그걸 자기가 임명한 거죠. 이재명이.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진위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의 말은 그겁니다. 그러면은 특검이 저렇게 몰아치고 정치보복을 하고 하는데 정말 당신이 반대를 한다면은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라. 거부권을 행사하라. 맞는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특검이 이런 행태를 할 것을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기는커녕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그 이튿날 민주당이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데 그냥 그대로 다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효가 돼서 특검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특검이 너무 강하게 나간다. 그리고 소위 이 법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슨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법원이 그때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다고 아예 특별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민재판 하자는 것이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정말 이것은 너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다.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보복 이야기도 그대로 짚었죠.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이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이재명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당황을 했을 텐데, 그리고 정치보복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취임 100일 동안 불안함, 불확실성이 더 커진 시기였다. 100일 동안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면전에 사는 겁니다. 옆에 이제 정청래도 앉아있고, 정청래 뭔가 막 끼어들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계속 직격탄을 날립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는데 국회도 없고 야당도 없고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 만약에 특검이 계속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리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냥 특검이 이렇게 뭐 국회를 막 겨냥을 하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막 들어가고 출국 금지시키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뭐 영장까지 칠 겁니다. 뭐 추경호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 한 10명 정도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회 기능을 막 마비시켜서 특검이 겨냥한 칼끝이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것이 민생 국민이 될 수가 있다는 경고를 이재명 앞에서 오늘 직접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고 대한민국을 외국이 바라보는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야 된다. 빨리 특검을 먼저 세워라. 이 트럼프가 한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 종교 탄압, 기독교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거, 그리고 이거 국격과 관련된 외국이 바라보는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지금 전 세계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뭐 수평이 일어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제가 세 가지를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서 세 가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동희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보복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는 입법폭주에 대해서도 일명 노란봉투법, 더 센 창법 개정안이 가져올 내수 경기 악화, 고용 악화, 자영업자 폐업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하라. 기업이 숨쉬고 원활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국내 여건이 녹록지 않고 기업이 힘들어지면 기업이 힘들어지죠. 지금 노란봉투법 벌써 법제화돼서 그 부작용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당신이 이야기했던 코스피 5천도 결국 험악한 구호가 돼버린다. 코스피 5천은커녕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오늘도 계속 국내 개미들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적절히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된 아주 섬뜩한 경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오늘 정치 핫토픽 마지막에 보내드릴 판사 검사들 의기투합했다. 이재명 재판 숙행작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정청래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오찬 회담이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이 강동혁, 이재명 단독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회담에서는 더 센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30분 동안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다른 아마 더 민감한 내용들도 저는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밖으로 드러난 것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아마 아주 민감한 내용은 좀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들어가면 아마 내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브리핑된 내용만 해도 굉장히 셉니다. 단독, 비공개 단독 회담인데 3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앞으로 영수회담을 포함해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야당 대표와 만남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재명이 했다. 이건 뭐 하나마나 한 소리죠. 맨날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대신 강동혁 대표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이 반응은 잠시 후에 다시 소개드리고, 강동혁이 이 빨간 수첩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빨간 수첩에 빼곡히 이제 적어갔다. 이재명에게 할 말 많죠. 지금 상황에서 정치 보복도 일어나고 있고, 뭐 내란몰이, 법을 다 바꾸고 있고, 자기 재판은 안 받고, 굉장히 많죠. 이야기할 거. 그전에는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아주 꼼수를 썼죠. 영수회담을 하자고 10번 이상 졸라서 한번 했는데, 그 자리에서 A4 용지 꺼내가지고 10장 꺼내서 15분 동안 막 혼자 이야기했죠. 뭐 생중계 하는 가운데 그거 안 하기로 해놓고는. 그런 꼼수는 쓰지 않았고,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단독 회담에서 조목조목 빨간 수첩을 꺼내서 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진 내용들은 핵심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모두 발언을 3분 내지 5분만 좀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렇게는 못해.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하고 오자 기조하에 이 메시지를 담고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갔다. 빨간 수첩에 적어갔다. 그래서 공개 발언보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청래까지 만난 그 공개 발언보다 비공개 회담에서 오히려 더 선명한 메시지를 냈다. 그 선명한 메시지들이 이것들입니다. 일단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폐쇄회로 TV 열람한 거,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적해야죠. 인권 유린이죠. 세세로 TV를 서울구치소에 가서 자기들끼리 민주당, 조국당 법사위원들끼리 가서 열람을 하고 와서 쫙 퍼져서 좌파 매체를 중심으로 쫙 퍼져서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들, 뭐 쏘고 차림으로 있었다는 등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했죠. 완전히 인권 말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또 유출을 했죠. 의도적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유출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오늘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뚜렷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이재명이 대답을 안 해도 질문 계속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법개혁안, 소위 말하는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이것도 잘못했다. 구체적으로 따졌고, 그리고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정청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정치보복까지 말은 없었는데, 자, 반복되어 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적임자는 바로 이재명 당신이다. 이렇게 이제 좀 띄워주는 거죠. 당신이 끊어낼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이것은 질타를 하는 겁니다. 급소를 지르는 거죠. 정치보복 막 하고 있는 이 상황. 특검 기간 연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대규모 정원 등 사법 파괴 시도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런 말까지 이재명이 면전에서 다 한 겁니다.